안녕하세요. 긍정의 씨앗을 심는 그리쌤입니다. 오늘은 선생님들과 원에서 아이가 다쳤는데 그 상처를 학부모님께서 먼저 발견한 경우, 그래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건 경우에는 그럼 교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말로 시겁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선생님이 그 상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야지 했는데 깜빡하고 연락을 못 드린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아이들을 많이 막 살펴보고 그리고 지켜봐야 되고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너무 정신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전화를 드려야지 했는데 깜빡하고 전화를 못 드린 경우, 그래서 학부모님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에 정말로 선생님이 놀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이 정말로 많은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런 경우에 학부모님이 이제 상처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전화를 딱 오면 바로 선생님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제가 미리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재빠르게 상처가 나게 된 그런 상황과 선생님이 그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처치를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유진이가 찬이랑 같이 놀다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무릎이 좀 까졌어요. 그래서 그 무릎 제가 소독을 하고 연고도 좀 발라놓은 상태거든요. 집에서도 한번 더 소독하고 연고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내일 또 오면 무릎 상처에 제가 연고를 한 번 더 바르도록 할게요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면 좋아요. 여기서 덧붙여서 선생님이 학부모님이 이렇게 아이가 다친 것에 대해서 학부모님 마음을 좀 토닥토닥 할 수 있게끔 공감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좀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님한테 상처 보고 깜짝 놀라셨죠? 제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미리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죄송해요 라고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문제는 사실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상처에 대해서 알고 있었지만, 두 번째인 경우에는 이 아이가 언제 다쳤는지를 선생님이 모르고 있을 경우에, 그때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로 깜짝 놀라고 정말 등에서 식은땀이 날 일이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한 4년차, 5년차 됐을 때 한 7시, 8시쯤에 전화가 왔었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학부모님이 전화를 하자마자 선생님, 우리 아이 엉덩이에 멍들었는데 선생님 알고 계세요? 라고 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순간적으로 엉덩이에 멍? 하고 생각을 하면서 엉덩이에 멍이 언제 들었지? 언제 다쳤지? 라고 아무리 생각을 더듬어 봐도 그 아이가 다친 그런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물쭈물 막 하고 있으니까 학부모님이 대신 상황을 설명을 해줬어요. 얘랑 누구 친구가 긴 막대기로 막 장난을 막 쿡쿡 찌르면서 장난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나는 그걸로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다고 애가 이야기를 했나봐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맞으면 아프거든 하면서 둘이서 티격티격 장난을 치다가 계속 엉덩이를 때린 거예요. 근데 이 애도 아팠을 텐데도 끝까지 나는 안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때린 거죠. 그러다가 멍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초지종을 듣고 너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정말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죄송하다라고 말밖에 못하고 그냥 무슨 이야기 했는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그러다가 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그 아이랑 그 친구랑 같이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피아노 뒤쪽에 영역이 하나 과학 영역이 있었는데 그 영역에서 이런 사건이 발생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사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사각지대였죠.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인지를 한 이후에 학부모님한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래서 학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아이를 살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고, 상대편 학부모님한테도 전화를 드려서 그 아이가 이렇게 멍이 들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드렸더니 그 다친 아이의 학부모님한테 전화도 드려가지고 이 학부모님
학부모님이 사과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황도 그럭저럭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이 사각지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역에 대해서 배치도 재배치를 다시 했어요. 좀 더 아이들이 잘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다시 재배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뭔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발생된 상처라면,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나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면 최대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바꾸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학부모님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선생님들이 너무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가장 먼저 학부모님한테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나서, 선생님이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선생님이 너무 죄송하다, 정말로 세심하게 아이를 잘 살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놓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제가 내일 다시 한번 아이들이랑 또 이야기해보고 상황에 대해서 좀 알아본 이후에 전화를 드려도 될까요? 너무 죄송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선생님이 알고 있는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길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죄송하다고 말씀을 최대한 드리고 나서 내일 다시 한번 아이들이랑도 이야기를 해보고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파악한 이후에는 다시 학부모님한테 전화를 드려서 이런 상황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런 때 전화를 길게 이렇게 학부모님이랑 하면 더 안 해도 될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안 들어도 될 말을 또 듣기도 듣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대한 짧게 학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최대한 간결하게 선생님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 일을 계기로 이제 환경도 다시 점검해보고 또 아이들도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야겠다라는 그런 계기가 되긴 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좀 중요한 부분을 한 가지 놓치고 간 게 있었던 것도 같아요. 사실 교사가 아무리 노력해가지고 이제 눈에 정말 쌍심지를 켜고 아이들을 살펴본다고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교사도 정말로 사람이고, 그리고 아이들의 특성상 약간 구석진 곳을 좋아한다거나 또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자기들만의 놀이를 좀 좋아하는 그런 아이들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또 다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교사만 아이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아이도 선생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회적인 능력, 이런 것들의 기초를 또 마련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분명히 엉덩이를 맞았기 때문에 이제 좀 앉아 있거나 또는 걷거나 했을 때 분명히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거기다가 집에서도 부모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 부모님도 아이가 이야기해서 이 상황을 알게 된 게 아니라, 아이의 상처를 발견하게 된 게 아니라, 목욕을 하려고 보니까 멍이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알게 된, 이제 이렇게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은 그런 마음 때문에 이야기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한테 조금이라도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작은 일이라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이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사실 아이도 느껴야 돼요. 선생님이 내 작은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여 주는구나. 그리고 또 나를 믿어주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한번 또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